SMEGC는 그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는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약하고 생존 가능성이 낮은 아이를 이렇게 격리해 놓는 게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인큐베이터에서 그 학생들을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존 훈련을 시키는, 그러니까 즉 입학이 아닌 졸업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키는 서바이벌 캠프. 그래서 인큐베이터와 서바이벌 캠프라고 두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그 유학 실패에 대해서 많이 사례들을 다룬 걸 제가 기억합니다. 뭐 어떤 미디어에서는 35% 정도가 실패했다. 어디서는 44%가 뭐 아이비리그 간 학생이 실패했다. 심지어는 제가 70% 이상까지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고, 또 어떤 모 방송국에서는 그 실패하고 귀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3부작인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까지 할 정도로 이 유학생의 그 문제점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그 공통적인 그 실패 요소들을 보게 되면, 그걸 이제 분석한 여러 가지 글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큰 게 그 학생들이 영어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학생들은 토플이라든가 SAT 같은 그런 표준 시험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간 학생들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아카데믹 영어, 특히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실패했다는 그런 분석. 또 두 번째로 짚는 게 어떤 그 서양적인 아카데믹 그 학습적인 스킬에 대한 부족한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모든 게 다 찍어서 주면 그걸 외워서 공부하는 방법에 익숙한 학생들이 미국이나 이 서양 그 대학에 가서 이렇게 좀 critical thinking, 뭐 왜라는 질문에 해보고 답을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것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독립심 부족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를 굳이 꼽자 그러면 저는 그 영어 준비를 이제 가장 크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보게 되면 그 대학 점수에 굉장히 커다란 퍼센테이지가 여러 가지 그 라이팅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 즉 그러니까 자신의 모국어로도 라이팅을 별로 안 해본 친구들이 영어로 라이팅을 한다는 자체가 참 어려운 거죠. 특히 우리나라 라이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유스럽고 리버럴한 그런 형태인데, 영어같이 굉장히 좀 구조적이고 또 이렇게 룰들이 많은 그런 그 라이팅 형태를 한다는 게 큰 도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데믹 영어에 좀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 살아남기 위한 가장 큰 그 준비 사항이라고 제가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그 스터디 스킬이라고 제가 좀 짚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서치 스킬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 리서치 스킬이라는 것은 어떤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훈련이 안 됐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민당 그 최고석 인터넷 보급률이 뭐 세계에서 최고라 그러는데, 우리 젊은이들 보게 되면 뭐 게임이나 연예인 정보,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또 심지어는 신상 털기 이런 걸 참 잘하고 있는데, 어떤 학습적인 토픽을 주어졌을 적에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참 어려워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리서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스터디 스킬로 제가 꼽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IT 뭐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일반적인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줄 모르는 학생이 한 70% 정도가 되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인터넷 서핑들 잘하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공부에 필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배우고 훈련받지 않은 것들이 안타까운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훈련이 중요한 준비 사항이라고 보겠고요. 또 하나 제가 꼽고 싶은 것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스킬이에요. 이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어떻게 보면 이 준비 사항 어떤 스터디 스킬 중에서 꽃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종합적인 예술이라 그럴까? 이제 그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리서치 스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리서치한 것을 읽을 수 있는 리딩 스킬이 필요하고요. 또 그걸 분석하고 관계 있는 내용들만 선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걸 서머리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파워포인트라든가 키노트로 어떤 구현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거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딜리버리가 필요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Q&A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킬들이 프레젠테이션에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잘 훈련하게 되면 참 그 많은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독립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에는 보게 되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에 많이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다 특히 어머님이 모든 것을 맞춰주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뭐 캥거루맘, 헬리콥터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독립심이 참 부족하고 심지어는 제가 많은 학생들을 상담해 보게 되면 특히 남자들 군대 가기 앞서 있는 친구들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군대는 엄마가 없다. 그 정도로 학생들이 독립심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심을 미리미리 길러서 가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사실 준비할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학생들이 준비 사항을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GAC 커리큘럼은 전 세계 130개 센터에서 동일합니다. 같은 커리큘럼으로,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또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각 센터별로 학생의 어떤 그 특징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센터별로 나름대로 그 특징을 살려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SME GAC의 장점을 꼽자 그러면 저는 우선 소수 집중 수업을 꼽고 싶어요. 어떤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팩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딜러리 방법에 있어서 하나는 그 그룹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그 자체에서 peer competition, 또 peer learning 그러니까 서로 동료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경쟁을 느끼고 그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peer learning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룹 다이내믹스가 좀 작동이 되는 그런 learning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반면에 어떤 개인의 필요성과 또 그 단점들에게 충족해주는 그런 또 어떤 개별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하나가 더 옳고 그름은 없이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를 이루었을 적에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SME 같은 경우, SME GAC는 학생들이 소수 12명 정도 학생을 한 반에서 운영을 하면서 적당한 정도의 peer learning과 peer competition이 이루어지면서도 또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필요성과 어떤 그 단점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떠먹여주는 식의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이 개인 필요성, 단점 충족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룹 다이내믹스와 인디비주얼 커스터마이즈드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I guess the main benefit of small size class is a student-centered approach. Teachers can let the students communicate more, and this gives each student time and opportunity to speak. And more than that, teachers can also customize their lesson plans to target what the student needs and to focus on their weaknesses and improve on their strengths. To top it all, teachers can also provide detailed feedback with the assignments and assessments, so students can have a greater opportunity to improve and develop more. 또 다른 한 부분은 보딩인 것 같아요. 이제 보딩 스쿨이라고 하는 이 포맷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성공 여부가 좀 갈려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녁 시간에 술 먹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고 뭐 이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껏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 GAC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유해 환경들 자체를 배제시키고
그러고 나서 구조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SME-GAC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그 학생의 개개인 부족한 어떤 부분에 대한 튜토링을 해주는 거고요. 또 이 보딩스쿨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다른 장점은 독립심이에요.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법, 엄마가 해주는 모든 것에 익숙해 있지만 일단 유학을 가게 되면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질적인 실전 게임 가기 전에 SME-GAC에서 어떤 보딩스쿨의 환경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런 것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 스태프들이 코칭해주고 카운슬링 해주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저희가 결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독립심을 키울 수 있다는 것, 큰 장점이 되겠고, 유학을 하면서요 3대 복 중에 하나가 룸메를 잘 만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좋은 룸메이트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 룸메이트를 만나서 그 룸메이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좁은 공간을 활용한다는 게 쉬운 것들이 아닌데 그걸 또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저 SME-GAC 같은 경우는 중국 학생, 베트남 학생, 대만, 일본 등 여러 나라 학생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과 미리 룸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유학의 3대 복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보딩스쿨의 장점이 될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자체 기숙사 안에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같이 계시는 스태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보게 되면 호주나 미국에서 유학 또는 생활을 하고 오신 경험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한 보딩스쿨의 중요한 어떤 장점이 되겠죠. SME-GAC의 다른 장점 중에 하나를 들자 그러면 액티비티를 들 수가 있겠어요.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유학은 장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한 5년, 6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판을 깔아준다 그럴까요? 요즘에는 저희 학생들이 센터 안에는 짐이 있어서 애들이 매일 저녁 때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또 일주일에 2번씩은 저희가 박싱을 하러 갑니다. 박싱을 하러 가는데 이렇게 직접 스파링 하는 건 아니지만 체력 훈련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트레이너들하고 같이 이렇게 미트 치는 그런 박싱을 하게 되는데, 이 박싱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체력을 올리는 건 물론이지만 끈기도 배우고, 진짜 숨이 목까지 찼을 적에 그걸 이겨내는 어떤 그런 끈기, 또 이 박싱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유학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장은 널려 있는데 하지 못하고 방해해서 있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평상시에 운동을 해본 친구들은 그 운동을 즐길 줄 알지만 한 곳에 있으면서 수능 준비한다 이런다 그러면서 어떤 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운동의 즐거움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제가 여기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의 즐거움을 여기서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마련해주고, 저도 같이 가서 아이들하고 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장점이겠고요. 또 체력을 쌓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많은 우리 한국 국민은 전 그런 것 같아요. 한식을 매우 사랑하는 국민인 것 같습니다. 해외를 나가도 꼭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고 김치를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땐 디프레스 온다고 할 정도까지. 그런데 사실 유학을 가게 되면 물론 한국 식당이 있는 동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중국 식당도 좀 멀리 가 있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현지 음식을 먹고도 견딜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좀 알아야 되고 음식의 맛을 또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University of Iowa 같은 경우도 밤 10시가 넘어서 열려있는 데는 멕시코 음식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서 뭐를 먹고 싶은데 갈 데가 멕시코 음식점밖에 없는데, 그 멕시코 음식에
특이한 플레이버 자체를 익숙치 않으면 그것도 못 먹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내일 컵라면 먹든가 아니면 피자 시켜서 먹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저희는 학생들하고 자주 주말마다 맛집 원정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먹으러 다닙니다. 멕시칸, 그릭, 비etnamese, 타이, 싱가포르안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는데 이 필리핀 자체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문화 어떤 쿠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 음식을 즐기고 가서 음식에 대한 훈련도 하고 또 음식은 문화거든요.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도 마련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Well, Cebu is the clean city of the south, and it is the second largest city of the Philippines. It is where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tourists come to study and, of course, for work opportunities. I guess for Korean students, when they come here, they get a lot of practice of the English daily conversation, and so they're able to adapt to the environment, and also they'll be able to improve their skills with the survival English. More than that, Cebu has a lot of things to offer. For example, we've got a lot of beautiful beaches and also malls and a lot of facilities. 네, 참 많은 학생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게 되면 자기 진로 선택에 대해서 보면 외부 영향에 의한 컨디셔닝, 즉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입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 상관없이 그 입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변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력을 주는 사람은 주로 부모님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진로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즉 내가 정말 행복한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그 진로의 진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진로를 기초로 해서 나의 능력, 또 자원을 또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건 또 시장의 트렌드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고려해서 나의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예를 들게요. 미국은 대학이 한 4,5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도 엄청나게 많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 보게 되면 많이 가는 게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마케팅,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리고 좀 아주 스페시픽한 것보다는 좀 일반적인 그런 전공들을 많이 가는 걸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야에 자기 관심이 있어서 가는 관심 있고 뜻이 있고 그게 나의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남들도 하니까 그게 가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스터디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전공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케미스트리 화학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내가 학자로서 나가겠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은 정말 케미스트리 원리 아주 코어 케미스트리로 가서 학자가 되는 방향도 있겠지만 케미스트리를 좋아하지만 그 학자로서보다 다른 방향을 원한다면 요즘에 CSI를 하면서 이제 과학수사대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이 CSI에서 하는 과학수사는 케미스트리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 forensic science하고 forensic chemistry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그 시장의 트렌드를 생각해 볼 적에 인더스트리얼 하이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전공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어떤 거기는 일하는 직원들이 오랫동안 어떤 특정 직업 환경 속에 자극의 요소 노출돼 가지고 암이 왔다. 이런 케이스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어떤 평가하고 방지하는 방법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케미스트리 베이스고 그것이 인더스트리얼 하이진이라고 하는 전공입니다. 이것을 전공하고 오게 되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한국 지금 현재 움직인 트렌드를 봤을 적에 유망한 전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전공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 전공을 찾기 전에 저희가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게 전공을 정하는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이
행복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찾아주는 절차가 저희 그 상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진로 흥미 검사를 해서 이 학생이 어느 쪽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일에 흥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테스트입니다. 전 사실 신이 사람을 만들 적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 정말 신나할까, 기뻐할까를 어떤 회로판에 미리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테스트가 어떤 그 단순 결과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좋아하는 진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컨디셔닝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A라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컨디셔닝을 통해서 B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테스트 안에 있는 수치들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 학생이 정말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찾아주고, 또 성격 유형 검사를 해서 이 학생이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또 동료들이나 선생님들과는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적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사를 하고 나서 진로를 정해주고 공부하는 스터디 헤빗을 정해주고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공부를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대학을 정해주고 하는 게 저희 프로세스입니다. 대학을 정해주는 데 있어서도 어떤 대학의 이름이나 랭킹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학생이 원하는 그 전공을 또 이 학생의 능력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주는 게 저희 SME GAC의 포커스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음식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셔서 그럼 나도 그쪽이랑 가까우니까 한번 그쪽으로 가볼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쪽이었는데, 그런데 교수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를 정하는 구체적인 상담을 한 날에 뭔가 끌리는 게 없다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제가 표정으로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시면서 제가 저의 성격 검사 테스트랑 직업 진로에서 결과가 나왔던,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인사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시고 교수님께서 인사부과에 대한 뜻을 저한테 설명을 세계적으로 딱 해주셨는데, 그때 갑자기 확 이게 저는 보았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GAC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들, 그리고 꿈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친구들이 GAC를 통해서 꿈을 찾았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GAC를 정말 변혁의 학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63년도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물이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금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정말 더 많은 젊은이들이 GAC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그들이 자신이 정말 행복해하는 일을 찾아서 꿈을 품고 나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